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애와 에서 이 두 개의 조사를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조사고요. 그래서 헷갈리실 경우도 많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 두 개의 조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 있어요. 앞에서 말했어요.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서 왔어요. 처럼 앞 또는 시장과 같은 장소에 붙여서 사용하는 조사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애와 에서의 차이점은 애는 어떤 목적지, 도착하는 곳, 하는 곳과 관련된 진행 방향, 내가 가는 방향,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면 에서는 출발점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세요 라고 한다면 회사가 바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회사가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쓰느냐, 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가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목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애는 목적지, 도착점, 에서는 출발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어디로 가세요? 이거는 이상한 표현이 돼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어디로 가세요? 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죠. 회사는 출발하는 곳이 되고 어디는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장소에서 도착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나요? 그러면 서울은 목적지, 도착 지점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도착했나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X를 해놓긴 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주고받는 말인 경우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나요를 중간에 확 줄이거나 생략해서 쓸 때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문법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도착했나요?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의미를 더 집어넣는다면 또는 그것을 서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한다면 대화에서 쓸 수는 있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 도착했나요?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다른 문법적인 요소,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줘야 문법적으로 온전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서울역에 출발합시다. 이거는 출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서울역에서 출발합시다. 그러면 서울역은 출발 지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진행 방향 또는 목적지, 도착 지점인 경우에 애를 사용하고요. 에서는 출발점, 출발하는 장소에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두 조사는 대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문을. 자, 서연이는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러면 모스크바는 도착한 지점이 되는 거죠. 결국은 목적지, 도착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는 모스크바에서 도착했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서연이는 소녀의 여인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죠. 이럴 때는 출발 지점,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 지점, 목적지까지 니까 뭐뭐에서 어디로 라는 표현 함께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옳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소녀의 여인으로 이런 표현은 어색하다는 거죠. 뭐뭐에서 어디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문장을 만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점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주로 애는 주로 정적인,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소 또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가방은 책상 위에 있어요. 그러면 가방은 책상 위라는 곳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애를
사용합니다. 또 그래서 극장에 영화를 봤어요 라는 말은 영화를 본다는 것은 동적이잖아요. 이런 동적인 상황에서는 애를 사용하면 어색해지는 거죠. 반면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동적인 상황에서는 애가 아니라 에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는 정적인 장소나 상황에 주로 사용하고 에서는 동적인 장소나 행위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에서가 옳고요. 가방은 책상 위에서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색하다는 거죠. 책상 위에서 춤을 췄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에서가. 그러나 가방은 가만히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서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잖아요. 동적인 행위. 그래서 이런 동적인 행위에 관계해서 표현할 때는 에서를 써야지 공공장소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은 어색해지는 거죠. 에는 주로 정적인 장소나 상황에 쓴다. 에서는 주로 동적인 장소나 행위에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에는 정적이고요. 에서는 동적이에요. 또 에를 사용할 때는 주로 정해진 때, 시각, 요런 지정된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할 때는 에를 사용하고요. 어떤 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어떤 기간을 나타낼 때, 그럴 때는 주로 에서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뭐뭐까지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8시에 식사합니다. 그러면 8시는 지정된 시각이에요. 정해진 시각. 그래서 저는 매일 8시에서 식사합니다는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어떤 기간이나 장소 이렇게 연결 지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그래서 거리나 일정 기간이나 거리를 나타낼 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에 가는 거리를 나타낼 때 뭐뭐에서 뭐뭐까지 이럴 때는 에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학교까지 10분이면 갑니다는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정된 시각이나 때를 나타낼 때는 에, 기간이나 또는 어떤 거리를 나타낼 때는 에서. 물론 이 에서는 시작점, 출발점에 주로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또 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에서는 그런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태풍에 나무가 쓰러졌다. 그러면 태풍은 나무가 쓰러진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럼 옷 젖는 원인이 바로 가랑비가 되는 거죠. 또 바람에 날린 나뭇잎. 그러면 날린 원인이 바람이에요. 또 걱정하는 마음에 한 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원인, 이유는 걱정하는 마음인 거죠. 이렇게 해서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할 때 에라는 조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안 되고요. 가랑비에서 옷 젖는 줄 모른다? 안 됩니다. 바람에서 날린 나뭇잎도 안 되고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 이거는 사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가 한 말이야 라는 실제 구어에서는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모두 문법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만 이거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원인을 나타낼 때는 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다. 걱정하는 마음에 내가 한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가 한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색해요. 자, 이제 어떤 말이 맞는지 에와 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떤 조사가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저하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보셨나요? 이제 저하고 답을 함께 맞춰보도록 할게요.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그러면 백화점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향한 목적지가 되죠. 그래서 목적지를 나타낼 때는 백화점에 갔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합시다. 아이고.
지점을 이야기할 때는 에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고요. 아기가 자다가 천둥 소리에 놀라서 깼어요. 그러면 놀란 이유죠. 천둥 소리는. 그래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는 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단풍 구경을 가기로 한 지정된 때로서 가을이잖아요. 그럴 때는 지정된 때는 에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저는 매일 8시에서 9시까지 식사합니다. 그러면 8시에서 9시까지의 기간이잖아요. 어떤 시간이 기간이니까 이럴 때는 에서를 써야 되겠죠. 저는 매일 8시에서 9시까지 식사합니다. 이렇게. 자, 에와 에서 구별이 좀 가능하신가요? 좀 반복해서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와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에는 주로 목적지 또는 도착 지점을 표현하고 에서는 주로 출발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에는 주로 정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사용하고요. 에서는 동적인 장소나 행위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에는 어떤 지정된 때와 관련된 표현에 주로 쓰고요. 에서는 기간 또는 거리의 시작점에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뭐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까지와 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에와 에서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설명을 듣다가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 저는 소중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